제품의 외형을 디자인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정황에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원하는지 다양한 리서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각 특성에 맞게끔 요구사항들이 도출되게 되고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속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구현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디자인, 개발 세 부서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협업에 의해서 생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 락앤락의 혁신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락앤락에서 디자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태락이라고 합니다. 먼저 락앤락 디자인 센터를 소개해드리면 한국, 중국, 베트남 3개국에 약 7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한국의 디자인 센터를 맡고 있고 컨테이너, 그리고 비버리지웨어, 쿡웨어, 그리고 소형 가전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밀폐용기의 혁신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주방을 중심으로 소비자 생활에 있어서 혁신 디자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밀폐용기뿐만 아니라 텀블러, 조리를 하는 어떤 주방용품이나 쿡웨어에 있어서도 고루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그 히트작을 내놓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밀폐용기가 저희 생활 습관을 바꾼 것처럼 파급력이 큰 제품을 이어서 만든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최근에 저희 락앤락이 밀폐용기의 어떤 혁신 브랜드를 넘어서서 주방 소형 가전의 어떤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혁신 디자인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가전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프로세스도 좀 더 복잡해지고 디자인의 어떤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디자인 솔루션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요구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디자이너들이 사실 자기 어떤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데서의 집중력은 상당히 높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들은 많은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가 되면서 외형에 집중하던 것들이 잘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주방 가전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사용을 할 때 분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밀폐용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조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 파악이라든지 기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외형만 다루는 소프트웨어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익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리를 할 때 도마를 쓰지 않습니까? 도마를 하나씩 다 요리할 때 쓰시는데, 살균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되게 좀 우려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쉽게 살균할 수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주방에 놓았을 때 미적으로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칼도마 살균기라는 것을 시장에 내놓았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서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어떤 경쟁 브랜드들이 이런 칼도마 살균기들을 내놓게 됐는데요. 다시 소비자들이 위생을 위해서 샀는데 칼도마 살균기라는 것들의 페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살균과 위생을 위해서 그거를 쓰는데 정작 기계 자체에 대한 세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물에 담글 수도 없고 세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솔루션으로 전면과 후면이 개폐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어떤 칼도마 살균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조립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외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툴들을 필요로 했고, 마침 저희가 퓨전 360이라는 툴들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새롭게 수정하고 다시 그 관련 개발자들이랑 공유하는 데 있어서 퓨전 360의 그런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기능들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디자인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정황에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원하는지 다양한 리서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락앤락에서는 저희 디자이너들만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리서치하는 어떤 전문 부서가 있고요. 마케팅, 디자인, 개발 이 세 개의 어떤 핵심 부서가 각각의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소비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크기, 그리고 FGD나 FGI 같은 고객 샘플링을 통해서 숨은 니즈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소비자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뭔지를 구체화하고 요구사항으로 어떤 정의를 하게 되고요. 특히 저희 디자인 센터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각 특성에 맞게끔 요구사항들이 도출되게 되고요. 삼국의 디자인 센터는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사용이 쉽고 살균이 잘 되고 세척도 편리한 어떤 칼도마 살균기를 요구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개폐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합리적인 거치를 위한 사이즈는 어느 정도여야 하고 버튼의 위치라든지 또 개폐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각화하는 것이고요. 피저빌리티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속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구현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각각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마케팅, 디자인, 개발 세 부서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협업에 의해서 생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 락앤락의 혁신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전과 같은 통합된 디자인 툴들이 의도하는 어떤 컬러, 질감, 마감들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제품의 어떤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소비자들 욕구도 되게 다양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밀폐 용기의 어떤 혁신부터 새롭게 이제 주방 가전에 포커스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작상의 효율도 필요하고요.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구적인 검토나 외형적인 검토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수정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개발 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퓨전과 같은 통합된 디자인 툴들이 쉬운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결하고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쉬워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고 많은 튜토리얼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퓨전 360은 많은 기능들을 담은 강력한 툴이라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퓨전 360이 디자이너와 사용자를 상당히 배려한 UI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툴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디자이너들을 소비자, 사용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창의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플로우들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다양한 기능들을 쉬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퓨전 360의 어떤 혁신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디자인 센터는 제품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도 일을 하고 계세요. 비주얼과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의 어떤 개발 단계에서 CMF 과정이 있습니다. CMF가 컬러나 머티리얼이라든지 피니싱과 관련된 과정들이 있는데 컬러라든지 패키지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비주얼 어떤 구도들을 잡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것들을 2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일이 레이어에 컬러를 입히고 재질에 어떤 변화를 주는 노력들을 하고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퓨전 360의 쉬운 인터페이스는 2D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분들도 이런 CMF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퓨전 360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배우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어떤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하는 어떤 컬러, 질감, 마감들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 쪽의 바이오와의 어떤 영업 제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많은 어떤 변화랑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직은 존재를 하는데요.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들이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면, 탑, 프론트, 사이드 뷰를 도면을 그리고 치수를 그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제품 디자이너들이 외형을 만들고 다시 오토캐드로 가서 탑, 프론트, 사이드 뷰를 다시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는데, 퓨전 360을 잘 활용하는 그 제품 디자이너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드로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어떤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락앤락 제품들이 보게 되면 날카롭고 각진 형태가 아니에요. 음식을 담고 조리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 디자인할 때 모서리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에러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퓨전 360의 그런 어떤 필렛이라든지 챔버를 생성하는 기능들은 그 디자이너의 의도를 충분히 잘 반영해서 에러율도 훨씬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추천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디지털에 최적화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한 제품의 의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이 되고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기능들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렌더 툴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3D 모델링 툴들을 다 섭렵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거칠더라도 자기의 어떤 의도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퓨전과 같은 통합된 어떤 디자인 툴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전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외형뿐만 아니라 작동의 어떤 상태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동차만큼 많은 부속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밀폐 용기보다는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저희 제품들의 어떤 단면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단면의 어떤 절개도라든지 부속의 어떤 배치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특히나 저희 제품들은 외형의 어떤 커브의 어떤 균일함이라든지 모서리의 어떤 날카롭고 부드러운 어떤 정도라든지 다양한 그 뷰포인트에서의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퓨전 360의 그런 어떤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널리시스 기능들도 상당히 디자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품 디자인의 어떤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리고 또 표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화되고 멋진 외형을 만드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멋지고 차별화된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진짜 편리한 것인가,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그 후순위로 처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디자인 과정에서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스스로가 사용자가 되어보는 그 과정의 훈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게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내놓기 좀 부끄럽더라도 지원자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타인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내가 가진 강점들도 타인에게 또 영감을 주는 약간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디자인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사관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에 개발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고요. 푸드 컨테이너, 쿡웨어, 비버리지웨어, 소형 가전 4개의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들을 다루고 있고 제품의 어떤 개발 사이클도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는 어떤 단점도 있지만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디자이너로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이너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품의 어떤 조형을 다루는 것, 그 아웃풋들을 얼마나 잘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접근 과정을 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디자인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외형이 나왔는가에 대한 과정을 거칠더라도 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보통 보면 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파이널 아웃풋들만 이렇게 멋진 어떤 외형들만 주로 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멋진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의 어떤 탄생 배경, 디자인하기까지의 문제 접근 과정들을 락앤락에서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주니어들의 경우 신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멋진 것들을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멋지게 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게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내놓기 좀 부끄럽더라도 지원자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오래 해왔다, 경력이 오래되었다도 그 지원 과정에서 어떤 강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어떤 프로세스,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해왔고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점들을 그 과정들 속에 잘 녹여내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UX 디자이너나 멋진 비주얼이 일단 중요하겠죠.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들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조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레이아웃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스토리 과정들을 설명하는 흐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저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어떤 본질을 잘 보여주고 제품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픽들도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스킬적인 강점 외에도 유관 부서의 어떤 업무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잘 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만 보고 저희가 사람을 뽑는 건 아닌데 실제 이제 면접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본인의 생각들을 나누고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어떤 태도는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장점들, 자랑도 잘 할 수 있고 잡담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영감들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결국은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고 편리해야 창의력을 표현하는 것도 좀 더 즐거울 수 있고 그게 또 즐거워야 더 쓰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희 락앤락도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쉽게 쓰고 쉽게 세척하고 쉽게 보관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워서 서서히 소비자의 어떤 그 생활 태도나 어떤 소비자의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좀 더 편리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락앤락이 표방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디자인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락앤락 구성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소비자 중심의 어떤 디자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락앤락의 강점이고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롤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래요. 익숙한 것들이 편하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편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움들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는 단계에서 어떤 허들을 넘으면 훨씬 편리하고 즐거운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조금 공부를 해서 뭘 알게 되면 뭔가 이래서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디자인 과정에서도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다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복되고 익숙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이제 관성이나 매너리즘으로 굳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도 그렇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툴들도 나한테 익숙한 것들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좀 위험한 것은 익숙함으로 인한 관성, 매너리즘을 계속 탈피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약간의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이 쉬움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에 좀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을 때 좀 더 발전된 스스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창작을 하려면 영혼의 어두운 면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물이나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문제이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접근 태도가 저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바꿔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견하려는 어떤 그 관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집요함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끈질기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